조금 일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その人の名はインテオ、彼女の恋人です。 사랑하는 테오한테만큼은 자신의 비밀을 들키기 싫었던 유리.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온 교수로 인해 테오가 유리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私の力のことを知ってる。 100번 양보해서 마음을 읽는 능력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 비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유리의 비밀이 좀 강력해서 그렇죠. 아, 테오가 내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二人に何か良くないことが起きるかもしれません。 교수는 유리 아버지에게 두 사람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둘을 갈라놓아야 한다고 말했죠. 유리는 아직 책의 뒷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보다 테오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랑 테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보통 나쁜 일이 아닌 것 1분봉에 신호 같거든요. 떴어요. 넌 거지가 될 거야. 넌 회사에서 잘리게 될 거야. 넌 탈모가 생길 거야.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왜냐면 테오가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니까 말이죠. 信じられない。彼なりの事情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覚悟はできているのですか？ 이렇게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날 심각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건 영혼의 단짝 마이로밖에 없죠. 테오는 왜 굳이 유리의 비밀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걸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翻訳するしかないですね。翻訳？ 그건 바로 테오의 생각을 번역하기. 팝하고 이런 거 좋으니까 한국어로 들리는 테오의 생각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아이디어를 짜낸 일본봉의 두 사람. 망설이는 유리에게 마이로는 강력하게 말하죠. 테오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유리가 먼저 노크를 해라. 社長なんだ。どうぞ。 때마침 사장 면담 기간이라 자연스럽게 테오를 불러봅니다. 그렇게 테오의 마음을 읽어내는가 싶었는데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역시나 면담은 코미디로 끝나버립니다. ストレスチェックから始めます。ラッコさんと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아니 애초에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 두 사람의 상황을 수달과 개로 비유했는데 유리는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우리 태호는 대문자 T. 美味しいみかんを持っていましたが、ラッコがみかんあなたが犬さんなら 성게도 대업도 아니고 귤? 태호의 첫 번째 생각은 성게도 대합도 아니고 개? 이거였는데 벌써부터 발음이 너무 어렵죠. 유리는 태호의 발음 그대로 마이로에게 전해보지만 번역이 잘 될 리가 없죠. ソンゲとテアップと送ってもいい？ラッコはみかんを食べません. 자꾸만 팩트 폭행을 하는 태호를 앞에 두고 유리는 당황을 합니다. 그 와중에 들려오는 두 번째 생각. 바다랑 육지는 서식지가 다르고요. 바다랑 육지는 서식지가 다르고요. 그 와중에 다 외우지도 못했어. パダラユッ 겨우 전달한 게 바다랑 육지. 여기서 빵 터졌다. ネギは入ったよな。 파들어갔지라니. 이건 분명 옆에서 한국 사람 고문이 있었을 거예요. 바다랑 육지, 파들어갔지. 우리 영상에도 이 부분은 일본어 번역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일본어로 보시는 분들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동 번역 AI의 길은 멀었습니다. 사장과의 면담 시간은 어이없이 끝나버렸습니다. 何でも聞いていいんですよ. 이때 태호는 유리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 거죠. 1분 봉에 신호 자기는 떴어요. 대답해 줄 수 1분 봉에 있으니까. 신호 떴어요. 하지만 유리는 태호에게 1분 질문을 봉에 하지 신호 못했고 떴어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파라 마지막에 재정 위기에 처한 회사를 돕기 위해 민 하나가 나타났죠. 하나는 태호와 유리가 사귄다는 걸 1분 봉에 신호 알았고 떴어요. 그런 두 사람을 말리고 1분 싶어 봉에 합니다. 신호 떴어요. 하나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도 모르고 유리랑 마히로는 또 다른 계획을 짜는데 태호의 마음의 소리를 찾기 위해 같이 밤을 1분 봉에 보내라. 신호 떴어요. 역시 1분 봉에 마이로는 신호 떴어요. 시원시원해. 1분 봉에 신호 本を 떴어요. 返さないで。 1분 大丈夫です。こちらも大丈夫です本当に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ついてるのかな。失礼します。ミンさん 하지만 그때 하나가 태호가 유리의 비밀을 1분 알고 봉에 있다는 신호 걸 떴어요. 듣고는 태호에게 달려갑니다. 사태의 심각성도 1분 모르고 봉에 태호와 신호 유리는 떴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유리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今日は私が作ります。 김치. あ 아, 그 뒤에 한국어 강좌가 좀 나오는데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ー、ウリユリ。僕のゆりさんという意味です. 이제 드라마가 딱 한 편 남았잖아요. 1분 봉에 사실 신호 떴어요. 동시간대의 다른 드라마와 비교해보면 시청률 차이는 그렇게 1분 봉에 크지 신호 않다고 떴어요. 하거든요. 하지만 OTT 조회수나 화제성으로 미소물 보면 빵.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일본 여성들에게 전략이 통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굿즈도 많이 만들고 예능에도 주인공들이 출연하면서 드라마의 이슈를 계속 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나 문화 그리고 한국어에 1분 관한 봉에 신호 정보들을 떴어요. 한 편에 한두 개씩은 꼭 넣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방송에서 일본어 자막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태우의 마음 버전 이걸 일본어 자막을 넣어서 따로 업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드라마가 아기자기하게 프로모션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모티콘 굿즈 이런 건 저도 하나 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유리는 자신의 목적도 잊은 채 태호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도는 유리가 더 빨라요. 꿈에서 이미 태호와 배드심 찍었죠. 이번에는 프로포즈까지 미리 받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태호는 아직 순수한 청년. カップルパジャマ？ 아, 도저. 프로포즈 대신 태호는 커플 잠옷을 준비했고 근데 이게 보통 커플 잠옷을 꺼낸다는 건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자고 1분 가겠다는 봉에 신호 거는 떴어요. 이 19금이 걸린다는 건데 아, 미소물 빵했습니다. 우리 태호 팝콘 먹고 있네. 한국 남자를 너무 미소물- 아름답게 그렸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까지 미소물 못 간 이유가 있었죠. 유리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태호를 떠보기 시작했거든요. 時間を止める。あとは瞬間移動。 미소물 心の 빵했어. 声が聞こえるの。
초능력을 가진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자신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유리를 보고선 태호는 도망을 가요. 굳이 왜 도망을 갔지 생각을 해보니까 태호는 책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유리가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불행의 그림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태호 많이 컸네. 일단 하나가 태호에게 찾아가요. 저는 순간 한국 드라마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림책의 결말 기억하지? 전 절대 헤어질 생각 없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태호와 하나는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고 일본어 자막이 깔려요. 아마 일본 드라마 최초로 이렇게 길게 한국어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태호에게 당장 유리와 헤어지라고 하죠. 역시나 동화책은 하나의 이야기였고 하나 역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라도 다른 영상에서 이 1분 이야기를 봉에 좀 신호 풀어보도록 떴어요. 하겠습니다. これは私の話なんです。 아무튼 태호와 유리를 갈라놓기 위해 결국 하나는 하나오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가 16부작 이상이었으면 하나오카가 유리를 빨리 포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에게 유리의 비밀을 듣고 난 후에 뭔가 이야기가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거든요. 花岡君どうしたの？やっぱり聞こえてるの？ 드라마가 재밌었던 만큼 서브남 하나오카의 좀 빠른 포기가 아쉬웠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오카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의 애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리는 마음이 복잡해지죠. 왜? 혹시 태호도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이거든요. 全部知ってたんだ。 결국 유리는 태호를 찾아가 이별을 고합니다. 気づいたの？関係ありません。別れよう。 와, 그리고 번역기가 이렇게 슬픈지 처음 알았잖아요. 태호가 유리에게 한 마지막 말, 가지마. 가지마. カジマ。 하필 이번에는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안고 멍하니 길을 가던 유리 앞에 나타난 한국 드라마 클리셰. 이건 아니죠. 우리가 언제부터 오토바이 하나로 주인공들 운명을 결정했습니까? 한국 드라마는 오토바이 안 씁니다. 써도 차인 줄 알았다가 오토바이 두 대가 쫙 갈라지고 이런 걸 재밌게 쓰죠. K-드라마는 뭐다? 트럭. K-드라마는 트럭이죠. 공중파라 너무 잔인해서 반대를 했을까요? 아무튼 오토바이는 뭐 그냥 옆으로 비껴가면 되잖아요.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데 왜 빵빵거리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는 약간의 부족함을, 일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엔딩을 보여주면서 9화는 끝이 납니다. 과연 태호와 유리의 마지막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죠. 저는 예고 영상과 넷피셜 영상 등을 방구석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마. カジマ。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응급실에 환자 들어오고 실수해서 포장용줄로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답니다. 집에 줄넘기 없었나 봐. 그걸로 했으면 안 끝나졌을 텐데. 엑스레이 먼저 촬영해주세요. 웃음을 빵했습니다. 뭐해 어서? 친
신데레 의사 다시 환자 찾고 수술 안 하는 걸 다행인 줄 알아. 다른 데 통증은. 아파요. 죽으려던 애가 이게 아파? 저도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